금리 인하도 아까 늦춰지고 중국을 미국이 제재하는 것도 좀 흐물흐물하게 되고 왜? 테슬라가 있으니까. 테슬라 도와준다 해가지고 하면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제재하는 게 아주 세게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주식을 사면 되겠어요? 그거는 뭐냐? 테슬라 향이다. 테슬라 향으로 가는 주식이 3개 있습니다. 큰 거는 LG 엔솔. 올해 2차전지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작년에 안 좋았죠. 미국 시장, 이게 2차전지 보면 2차전지는 어디 쓰이죠? 전기차에 쓰이죠. 근데 전기차가 작년 성장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중국은 좋고요. 넌 중국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좋다는 거고 넌 중국 안 좋다는 거는 한국의 셀, 한국의 2차 전지는 어디 팔죠? 중국 전기차한테 팔지 않잖아요. 중국 시장용으로는 중국 업체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이 올해 기준으로 한 2천만 대 될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는 글쎄요 1,700만, 1,800만 될 것 같은데 2천만 대도 안 되는 게 합시다. 전기차가. 그 전기차에 생산해서 판매되는 시장의 66%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높아진 거예요. 중국은 자동차 판매 중에서 50%가 훨씬 이미 넘었어요. 전기차로. 미국은 얼마 될까요? 미국은 자동차 판매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중국보다 작죠? 미국 자동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유럽이 한 30% 되나? 모르겠어요. 20몇 프로? 중국은 비중이 50몇 프로고 성장도 가장 높아요. 전 세계 전기차 중에서 66%는 중국 시장이라고요. 근데 중국 시장은 누구 거예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저가의 LFP 포함해서 3원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업체가 쓰잖아요. 그쵸? 그 시장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우리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게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2차 전지 업체나 2차 전지 셀 업체 입장했을 때 내 커스터머가 미국이에요, 유럽이에요, 여러 가지 골고루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을 때 좋은 거는 미국 시장을 우리가 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전혀 못 들어오게 완전 틀어막는다. 그럼 미국 시장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까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조금도 제대로 주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쓰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만족스러우면 주가는 벌써 날아가겠죠. 그게 될까 안 될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만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성장률은 2000년 전기차 성장 작년에 보자 한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 50몇 프로, 30몇 프로 성장했을 거예요. 유럽도 아마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좋았고요. 올해 금리 인하의 속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를 투자가들한테 우리 사람들이 우리 피디님 포함해서 쓰게 만들려면 저가 전기차가 좀 좋잖아요. 저가는 성능이 좋은 거. 우리 테슬라가 뭐 저가 전기 3만 불 이하짜리 나온다는 게 올해 상반기, 근데 정확히 2분기 정도 되겠죠. 다른 회사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제대로 나오고 저가 전기차가 금리 인하가 돼야 되고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된다고 느낌만 나면 또 주가는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전기차가 제대로 저가 전기가 나오면은 작년 6%보다는 높은 성장이에요. 그래도 낮게 보는 사람은 13%, 높게 보는 사람은 20%. 그래서 이게 미국 전기차 시장이 20%까지 성장한다면 파지티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2차 전지? 그거는 한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면 주가는 들어가는 거죠. 아까 금리 인하하고 저가 전기차인데 또 아까 말한 AMPC. 그 세금 이렇게 보조금 주는 거. 그것도 이만큼인데 좀 줄일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유지돼야지 일단 좋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LG 엔솔이나 이런 업체들은 세금 혜택 받아갖고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커스터머들이 쓰는 거는 저가 전기차하고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수요가 올라가서 작년 같이 한 자리 숫자가 아니고 전기차 자체가 한 15, 20% 성장하는 거가 계속 마음에 와닿는 소리가 계속 들려야지 주가가 간다. 물론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좀 올랐던 거는 2차 전지 주가 올랐던 거는 너무 많이 빠져갔고 그동안. 그래서 그 재고가 조금만 해소되더라도 이제는 나쁜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에 반응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데 올해 25년도에 성장이 진짜 미국 중심으로 15, 20% 갈지 아니면 올해도 한 뭐 10% 초반만 헷갈릴지에 따라 갖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 지속적일지 아니면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월 가다가 다시 내려올지 2분기 실적 별로다 싶으면은 그런 거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되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게 한 20% 성장한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걸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안정화가 되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고용 데이터가 너무 높으면 또 늦게 떨어진다 그러는데 3월 달은 아니고 1월 달도 안 할 것 같고 거의 3월 달 중후반인데 한다고 보는 사람도 20, 30%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기준은 아니고 5월, 6월에 가면은 5월이 아니면 6월 달 정도는 한다. 이게 기준이니까 극단적인 비관도 아니고 아주 낙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갔던 이유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시나요? 예,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가 됐고요. 아까 저가 모델 말씀드렸는데 테슬라의 저가 모델 Q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한 뭐 4만 불 이하 세액공제를 받으면은 뭐 3만 불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4천만 원 초중반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매력적으로 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은 좀 하지 않을까. 이런 데는 우리 배터리는 저가죠. LFP.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2차전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주가의 레벨이 중요해요. 주가 레벨이 너무 많이 흥분해서 올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PER 100 몇십 배로 가 있었다. 뭐 S시리즈 주식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도 보니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바임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그 모 증권회사에서. 근데 그거 보니까는 27년도 그 애널리스트 예측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27년도 25년인데 27년도 순위 2천억에 올해는 뭐 몇백억 나온지 모르겠는데 27년대 순위 그 친구가 얘기한 거 지배주 순위 아니고 그냥 순위 사실은 지배주 순위 그래야 되는데 지배주 순위하고 다르게 합니다만 그냥 순위 더 높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배 정도가 되는 60배 70배가 지금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 지금 현재 13만 원대인데 그 20만 원을 목표 주가 하려면은 100배 정도 돼요. 100배. PR 100배. 지배주 순위익을 하면 130배. 그러니까 100배 이상을 주는 거 2년 그걸 땡겨야지 현재 목표 주가 20만 나오고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 15만 원, 16만 원은 그것도 낮지 않은데 그것도 한 8, 90배 정도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거를 얼마나 땡기고 그 다음에 28년, 27년도도 좋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건데 주가 미리 갔다 합시다. 3월 말이라 공매도 4월 달부터 주가가 만약에 흥분해서 금리 인하도 되고 아까 저가 좀 잘 읽어서 많이 올라가면은 너무 과한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시기는 그 시점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그 영향이 받겠죠. 근데 그때 되는데 그 100배가 아니고 실적 처음에 갑자기 높아져. 그러면 또 공매도 천천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공매도는 다시 재개되는 게 맞고요. 시장의 순기능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는 전반적으로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될 거예요. 지금은 뭐 또 조금만 올라가면 또 따라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이렇게 순기능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다. 약간의 그 회사 주식에 대한 얘기고 만약 혹시라도 우리나라 전국이 더 이상하게 된다든지 뭐 미국하고 중국이 극단적으로 붙는다든지 금방 그런 일은 없다고 봤지만은 크게 만약에 2분기부터 이상하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전개됐어. 공매도가. 그럼 가장 민감한 주식부터 패지 않겠어요? 그런 리스크는 있죠. 불과 2개월 뒤에 얘기지만 그래서 주가 레벨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면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대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뭔가 틱톡이 아니고 틱포테 아주 엄청나게 싸움 벌어지게 전개되면은 전쟁도 뭐 그렇고 그러면 안 좋을 수 있죠. 상황 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꽤 오랫동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옥석을 가린다는 측면의 계기로 활용되면서 빨리 다시 들어오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한국을 바라볼 때 이거 다 들어오고 한국 시장 제대로 굴러가네? 그러면 컨피던스 신뢰가 높아지면서 2차 전지뿐만 아니고 그 민감한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도 좀 순조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쁘게 볼 건 사실은 없습니다. 올해 2차 전지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한국 주식에 대한 유동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국 주식을 전반적으로 좋게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섹터가 좋은 게 2차 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 브로드하게 만약에 2차 전지가 올라가려면 아까 셀렉티브하게 주려면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한국 주식은 뭐죠?
우리 성장성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한국 주식의 성장성이 높아지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추경 예산이든지 집행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전국이 안정화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높아지면은 좋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전반적으로 브로드하게 얘기했죠. 근데 금리 인하도 아까 늦춰지고 중국을 미국이 제재하는 것도 좀 흐물흐물하게 되고 왜? 테슬라가 있으니까. 테슬라 도와준다 해가지고 하면서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중국을 제재하는 게 아주 세게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우리 추경 예상하고 뭐 이렇게 뭐 집행한다는데 그 여야가 합의되고 뭐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유동성은 빨리 안 들어오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는 생각보다 높지 않고 금리나 늦춰지고 나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주식을 사면 되겠어요? 피해가 높으면? 그러니까 very selective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 테슬라 향이다. 테슬라 향으로 가는 주식이 3개 있습니다. 큰 거는 LG엔솔, 그 다음에 작은 장정 보면은 LMF, 또 대주전자재료. 그 주식을 봐야 되는데 LG엔솔은 경쟁이 있죠. 누구? CATL, 중국에. 그 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이 다 LG엔솔뿐만 아니고 테슬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LG엔솔은 테슬라가 고객이긴 하지만 LG엔솔은 테슬라 말고도 고객이 많아요. 그래서 LG엔솔은 무거워요. 그래서 LG엔솔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으로 한 80조에서 안쪽 밑으로 내려왔을 때 트레이딩이다. 90조, 100조 갔을 때 트레이딩이 아니고 80조 근처에 왔을 때가 트레이딩이다. 시총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작은 부품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에서는 LNF가 이번에 나온 주니퍼인가? 나온 테슬라 나온 거. LNF는 CATL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 LNF가 실적이 좋아요. 다만 LNF는 실적이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렇게 그 전체 그 캐파 투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서 업사이드가 호박 트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안정적인 거는 테슬라의 소울 밴드로서 양극재의 가치가 있다는 게 측면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신선한 거로는 이미 신선하지 않아졌습니다만 대주전자재료는 양극재 말고도 중요성이 높아진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에서 처음으로 대주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공급을 했어요. 그게 엊그저께로서 20몇 프로 올랐잖아요. 테슬라 향으로 나간다 해서 테슬라 갔을 때 대주전자하고 LNF가 주가가 20몇 프로 간 적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주가를 27년 거를 같이 때려온다면 27년께 PE가 100배 안 되고 저 5, 60배로 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한두 가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LNF하고 대주전자들과 치킨처럼 올라왔으면 지금 내려왔을 때 그런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진짜 주식 유동성이 넘치고 뭐 금리가 빨리 된다면은 뭐 다른 장구자도 막 쥐어 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테슬라 향으로 조금 집중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 심플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듯이 말씀드릴게요. 규제 철폐죠. 친기업적이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당선되면은 규제 두 개 폐지하고 한 개 신설이다. 뭐 그리고 어젠더니까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말고도 스페이스X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기네 맞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당장에 중요한 건 탄소 배출 크레딧 같은 거. 이게 테슬라의 수익의 강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확대되기를 원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가 잘 팔려면 충전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충전소가 이슈였는데 이거 인프라 투자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되는 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손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도 자율주행은 법적인 것도 보험적인 것도 있잖아요. 미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너무 싸우면 안 되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겉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안 싸워야 돼요. 뒤에 가서는 이렇게 협력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테슬라가 머스크가 할 롤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트럼프를 찝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중간에 머스크하고 우리 그 트럼프하고 사이가 완전히 개판되지 않는 한은 뭔가 모종의 극한 거를 피하면서 핵심은 자기가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국제 무역에 있어서 테슬라의 위치가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속에서 거기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중국과 관계, 미국과 관계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는 트럼프를 택했고 그것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테슬라가 스스로 자율주행 개발하고 있는 것이 성능이 안 나면 꽝이죠. 우린 전제는 이게
규제만 풀어주면 다 될 것 같은데 막 사고 나고 뭐 날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레벨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 물론 규제를 확확 풀어주면 이런 그 버틀넥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방 정부 단위로 그 주 단위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주마다 규제가 달라요. 그러면 전기차 자율주행하는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연방 정부 전체적으로 단위의 개념이 바뀌어서 규제를 하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편안한 거죠. 이런 규제는 분명히 테슬라한테 힘이 되는 건 맞는데 정작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기술적인 문제를 미국에서 발견되지 하기 전에 어디서 하고 싶어요? 중국 시장에서, 중국 공산국가 거기서 돌리고 싶어요. 그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전기차 말고 자율주행의 그 디벨롭먼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잘 되면은 결국은 자율주행이 잘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죠. 어쨌든 이런 환경을 엑셀러레이션 하려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가장 핵심인 거죠. 왜냐,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 레벨을 보면은 웨이모가 앞서 있거든요. 구글의 밑에. 웨이모가 제한적이지만 이미 레벨 4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뒤져 있는 게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갭을 차지하고 크는 데 있어서는 또 돈도 필요할 수 있는데, 당연히 테슬라는 머스크는 우리 트럼프 아저씨하고 짝짝꿍을 해서 계속 가는 게 맞습니다. 사이가 나빠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은 데이터가 많은 거는, 쌓인 거는 이제 테슬라도 있습니다만 웨이모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웨이모는 자기네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고 협력해서 하는 거고, 테슬라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 중국은 BYD 포함해서 그 나름대로의 규제를 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2, 3, 4 레벨이 얼마나 사람들 다가오느냐가 중요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구글은 웨이모라는 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글에 반영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희귀함 때문에 테슬라가 계속 당분간은 각광이라 말하지만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가 레벨에서 지금 얼마죠? 400불인가요? 얼마인가? 그 정도 레벨에서는 아직은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둘 다 있는데 관심을 받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레벨의 차이는 각각의 초구하는 바가 다른 거죠. 웨이모는 모든 걸, 라이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웨이모는 데이터를 테슬라보다 많이 가져오는데 프로세싱 하는데 기술력에서 한계가 있고, 테슬라는 많이 가져온 것보다 처리하는 그건 좋은데 가져오는 것 자체, 데이터 자체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좀 완벽하지 않은, 카메라만 하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악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모델 Q 출시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네, 모델 Q는 가격이 좀 싼 거예요. 근데 2분기에 나오는데요. 2분기에 나오는데 이게 조금 글쎄요. 모델 Q가 나오긴 나오는데 2분기에 나오는데 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중국 같은 데서 더 반응이 좋을지 미국에서 반응이 좋을지, 그게 가늠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컨대 미국에서 반응이 좋은 게 좋거든요. 중국 시장으로 반응이 되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되는 것이, 왜? 미국에서는 아직 그 전기차의 침투율이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얼마나 했죠? 10%밖에 안 된다. 10%가 20% 올라가는 데 있어갖고 하이엔드 모델이 더 의미가 있겠어요? 약간 낮은 모델 가격이 낮은 게 더 소구하기가, 어필하기가 좋을까요? 가격이 낮은 게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Q가 어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능이 조금 낮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롱 디스턴스를 가는데 이 Q를 어느 식으로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그것이 Q가 잘 나오면은 그래서 미국에서의 페니트레이션 레이트,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15%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꽤 센세이션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자동차가 한 대 있지 않잖아요, 보통. 2대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보다는 더. 그러면 세컨 카로서의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의미 있는 차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그 소득 수준 낮은 사람들은 세컨 내고 다 합쳐서 하는 거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컨 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기차의 그 초반에 그 early adopter를 다 흡수하고 난 한 penetration rate가 한 15% 되는 시점에서의 전기차가 과연 Q가 낮은 급이 어필되느냐 안 되느냐가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삐끗삐끗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기차에 대한 관점이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달리 지금 성능이 중요해. 아니야, 더 가격이 싸지는 게 필요해. 이런 갈림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어필이 되는지 아직 정확히 어떤 층이 어필되는지 모르니까 큐가 나올 때 그 반응은 어떤 층이 어필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속도를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 정부 단위의 규제가 연방 정부 단위로 통일되는가 그런 뉴스에 민감하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잘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이건 아주 어린데 사고 발생했어. 사고 발생하면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사고 발생하는 계기가 돼서 그러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잘 못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집단 소송 같은 거 가지 않게끔 만약에 완성차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 얘기가 나오면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엑셀레이트. 일단은 주정부 단위의 규제가 연방 정부 단위로 50개 준대. 이게 통일되는 그거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하나의 자율주행에 대한 마일스톤이고, 두 번째는 전기차 시장이 일단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큐가 됐던 뭐 사이버 트럭이 됐던. 그래서 통괄적으로 미국의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올해 작년보다 한 20% 넘게 성장하면 좋겠어요. 근데 낮게 잡은 사람은 10% 중반밖에 안 돼요. 10% 중반하고 20% 초반하고는 글로벌리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10% 이상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작년에 성장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성장률, 미국 시장 10% 이상, 글로벌 전체 시장 한 20%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하나 중요한 거고, 자율주행 아까 주 단위, 연방 단위 이런 거 하면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가죠. 주가가 어디 가 있는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로보택시 뭐라고 해가지고 잘 된다라는 가정을 한 건데, 그거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목표 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산해 보니까 얘네 기존 사업에 대한 가치가 한 7천억 불 안 되기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한 3천억 다 될 겁니다. 그걸 반 정도는 기존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주가가 210불. 지금 주가의 반 정도 있을 때까지는 로보택시군 뭐 이런 거 별로 안 들어갔을 때 작년 8월 달까지 그 주가였어요. 그 다음부터 로보택시 근데 올라간 거거든요. 자율주행 때문에. 그럼 로보택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한데, 로보택시 하나 운영하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몇만 마일, 연간 9만 마일, 10만 마일 운영한다. 택시로. 그러면 한 1마일당 얼마의 수익이 나는가 있거든요. 1마일당 수익을 15센트 정도 보고 있어요. 그 9만 마일 돌린다. 뭐 이런 걸 했을 때 로보택시가 그래서 몇 개나 팔리는 게 중요하죠. 로보택시를 테슬라가 얘기한 게 200만 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얘네가 작년에 판 게 초타 180만 대야. 전기차가 24년도에. 근데 26년 7년 어느 시점에 바로 그냥 로보택시 200만 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뻥카인지 뭔지만 했어요. 만약 200만 대가 진짜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럼 26년도에 200만 대가 진짜 그렇게 하루에 이렇게 운행하고 9만 마일 하고 되면은 이런 쪽으로는 한 10년 내로는 2천만 대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자동차 운영되는 게 15억 개 되거든요. 15억 개 중에서 얼마나 만약에 택시 같은 거가 로보택시 바뀔까요? 10%면 1억 5천만 개 되잖아요. 1억 5천만 개에 한 15% 차지한다면 한 2천만 대가 많이 될 수 있죠. 전 세계 자동차 15억 개, 1억 5천만 개, 1억 5천만 개, 한 15%, 20%를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2천만 대 굴러간다. 근데 시작 시점이 내년도에 200만 대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작년에 판 게 토탈 200만 대인데 어떻게 200만 대가 로보택시 될까?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잘 된다 믿으면은 750불까지 갑니다. 근데 그거를 자동차를 자기가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20%만 뜯어먹는다. 그렇게 하면 좀 달라지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지금 주가가 적정한 주가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를 다 운영해가지고 200만 대 다 팔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30년에 들어오느냐, 2033년 정도나 한 15년 정도 십몇 년 지나서나 2천만 대고, 당분간은 500만 대, 1000만 대 못 가느냐에 따라 갖고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800건을 부른다면은 로보택시를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700불 이상을 부를 수도 있고요. 플랫폼화하고 2028년 이렇게 앞당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은 500달러가 묻기 어렵고. 저는 지금 주가에서는 서두르지 않죠. 아까 그런 것처럼 아까 뭐라 했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20%, 15% 성장하는지, 자율주행의 규제 완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지, 중국에서의 테스트 배드를 해가지고 미국에게 규제도 완화시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좋게 됐을 때 플랫폼. 그렇지 않으면 상당 부분 400불, 500불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주가는 항상 열광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되면은 그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힘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버블일지 희망일지는 나중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아마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그 잘 보시고 2월 달도 매우 중요한데 주가는 적정한 거에서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했을 때 적정한 데보다 조금 낮습니다. 엄청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2,530이라는 숫자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종목을 5개 섹터를 그 이상 머리가 아프니까 5개 섹터 더 늘리려면 하나 버리셔야 됩니다. 그 현금을 항상 아직까지는 한 30%나 20% 정도는 유지하시고 천천히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